새벽 4시 강릉 중앙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다. 하나둘 켜지는 가로등 불빛 사이로 미옥네 두부가게만 홀로 불을 밝다. 65세 미옥은 이미 1시간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뜨거운 두유가 끓어오르는 소리, 간수를 떨어뜨리는 손끝의 미묘한 떨림. 30년 경력의 손은 저울이나 계량컵 없이도 정확한 비율을 한다. 오늘은 습도가 높으니 간수를 한 방울 더.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하얀 두유가 순식간에 엉기기 시작한다. 마법 같은 순간이다.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그 찰나 미옥의 얼굴에 30년 장인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친다. 옆에서 68살 춘배가 묵묵히 나무틀을 정리한다. 버스 기사 은퇴 후 5년, 여전히 말수는 적다. 하지만 부부의 호흡은 완벽하다. 미옥이 건드리는 곳마다 춘배의 손이 먼저 가 있다. 여보, 벽 달력 좀 봐. 또 누가 낙서해놨나? 미옥이 고개를 돌리자 2015년 3월 달력 한 귀퉁이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보인다. 확장 이전 오픈? 누가 언제 적었는지 모를 메모다. 확장. 참나, 우리가 뭘 확장해. 미옥은 피식 웃으며 젖은 행주로 벽을 닦는다. 하지만 그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 5시 30분. 첫 손님이 찾아온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준비하셨네요. 오복 씨, 어서 와요. 따끈따끈한 거 바로 나왔어요. 오복은 이 가게의 30년 단골이다. 전직 신용협동조합 직원답게 늘 현금으로 계산하고 미옥이 장부에 적는 걸 지켜보는 게 습관이다. 미옥은 계산대 옆 철사로 만든 집게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뽑아낸다. 빨간 빨래 집게로 고정된 그 수첩에는 단골들의 외상 기록이 빼곡하다. 김신의 두부 세모, 이신의 두부 두모. 미옥은 빨래 집게를 하나씩 옮겨가며 장부를 정리한다. 다른 가게들은 컴퓨터나 카드기를 쓰지만 미옥에겐 이 빨래 집게가 더 정확하다. 색깔별로, 모양별로 구분해 놓으면 웬만한 건 다 외운다. 사장님, 그 집게로 장부 정리하시는 거 처음 본 사람들은 다 신기해하던데요. 뭐가 신기해? 30년 써온 방식인데. 오복은 따뜻한 두부 한 모를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미옥네 두부는 정말 다르다. 콩 비린내 하나 없이 고소하고 식감도 탄탄하다. 그런데 사장님, 요즘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사 힘들지 않으세요? 그럭저럭이지. 단골들이 있어서. 미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하지만 춘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진다. 실제로는 매달 적자다. 재료비는 오르고 손님은 줄고 7시가 되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띈다. 미옥은 손님들과 짧은 안부를 나누며 두부를 포장한다. 30년 된 단골들은 이름부터 취향까지 다 외운다. 박 여사, 부드러운 걸로 두모. 영희 엄마, 단단한 걸로 세모. 찌개용이지.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취향으로. 이게 미옥이 지켜온 장사의 품격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가게 유리문에 붙은 노란 쪽지가 눈에 밟힌다. 권리금 문의, 연락처 0101-231-234. 누가 또 붙여놨네, 이런 거. 미옥이 쪽지를 뜯으려 할 때 춘배가 조용히 말한다. 그냥 둬. 왜? 혹시 모르잖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본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한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미옥은 다시 빨래 집게 장부를 만진다. 이 작은 수첩 안에 자신들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손님들의 이름, 외상 금액, 입금 내역. 30년의 신뢰가 고스란히. 이 장부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미옥의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든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 장부가 훗날 자신들을 구원할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라는 걸. 시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평범하고 성실하고 품격 있게. 오후 2시 장사를 마친 미옥과 춘배가 집으로 돌아오니 37살 딸 세영이 기다리고 있다. 옆에는 40살 사위 도연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다. 어머니, 아버지, 앉으세요. 도연이가 준비한 게 있어요. 도연은 전직 외식업체 MD답게 말끔한 정장 차림이다. 노트북 화면을 돌리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특별한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진다. 미옥네 두부 브랜드 확장 사업계획서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30년간 쌓으신 노하우와 손맛,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죠. 도연의 설명이 이어진다. 통일된 간판, 표준화된 레시피, 배달앱 진출. 화려한 그래프와 함께 숫자들이 쏟아진다. 가맹점 5곳에서 시작해서 각각 월 로열티 200만 원씩 받으면 월 1000만 원 수익입니다.
1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미옥은 어리둥절하다. 로열티가 뭔지 가맹이 뭔지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숫자는 확실히 크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데? 초기 설비비 3억, 브랜딩 비용 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직접 대출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도연이 핵심을 꺼낸다. 제가 대출을 받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보증만 서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30년 노하우는 어머님 것이니까 명의상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춘배가 미간을 찌푸린다. 보증이 쉬운 일이 아닌데 아버님, 보증은 그냥 서류상 절차예요. 실제로는 제가 다 책임지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냥 지금처럼 두부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세영이 거든다. 엄마, 아빠,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시장 상황 보세요. 우리 같은 노포들 하나둘 문 닫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증을, 아버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적자인데 도연의 말에 미옥과 춘배는 말문이 막힌다. 사실이니까 권리금도 회수할 수 있어요. 지금 가게 권리금 1억 5천만 원 정도 되죠. 새 가맹점들 오픈하면서 그 돈도 빼낼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매출 전망 그래프가 나타난다. 1년차 손익분기, 2년차 본격 수익, 3년차부터는 급성장.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미옥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머님, 요즘 프랜차이즈 시장 정말 좋습니다. 특히 수제 두부 같은 건강식품은 대박이에요. 저희 회사에서도 비슷한 케이스 여러 번 성공시켰고요.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미옥 씨 계세요? 오복이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이 의외다. 오복 씨, 어서 들어와요. 오복이 들어서더니 도연의 노트북을 힐끗 본다. 전직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본능인지 숫자들이 가득한 화면에 시선이 머문다. 혹시 사업 얘기 중이신가요? 아, 네. 사위가 사업 확장 제안을 해서요. 오복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한다. 보증 관련된 얘기면 신중하게 하세요. 보증은 채무 그 자체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한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요즘은 시스템이 다 바뀌어서. 시스템이 바뀌어도 보증의 본질은 안 바뀝니다. 오복의 단호한 말에 미옥과 춘배는 서로를 바라본다. 오복 씨,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요. 세영이 끼어든다. 가족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죠. 오복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미옥 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30년 지켜온 것들.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오복이 나간 후 침묵이 흐른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연다. 어머님, 아버님. 오복 어르신 말씀도 맞지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을 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증만 서면 되는 거야? 네, 정말입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옥은 빨래 집게로 정리해 놓은 장부를 만진다. 30년간 성실하게 기록해온 그 장부. 그 안에는 절대 보증이라는 글자가 없었다. 하룻밤 생각해 볼게.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쳐요. 세영의 재촉에도 미옥은 단호하다. 하룻밤, 그날 밤 미옥과 춘배는 잠들지 못했다.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미옥과 춘배. 새벽 4시 습관적으로 일어난 미옥이 빨래집게 장부를 들여다본다. 30년간 단순했던 이 기록들. 외상, 입금, 정산. 그뿐이었다. 여보, 정말 보증만 서면 되는 걸까? 모르겠어. 도연이 말로는 춘배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버스 기사 시절 동료 하나가 보증을 섰다가 집을 잃은 일이 떠오른다. 오전 10시. 가족 모두 은행에 모였다. 세영은 초조해 보이고 도연은 여전히 자신만만하다. 어머님, 아버님, 어제 밤 잘 생각해 보셨죠? 응. 그런데 정말 우리는 보증만 서면 되는 거지? 물론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모든 걸 처리할게요.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 뭉치를 내민다. 근저당설정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대출약정서. 생소한 용어들이 가득하다. 근저당이라는 게 뭐예요? 미옥이 묻자 직원이 설명한다. 담보로 설정하는 겁니다. 만약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집을 처분해서 갚는다는 뜻이에요. 집을 처분한다고요? 어머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도연이 재빨리 끼어든다. 연대보증은 어떤 건가요? 춘배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는 거죠.
그런데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본인한테 먼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직원의 설명에 부부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도연이가 못 갚으면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하지만 미옥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다. 이건 우리 가게를 지키는 절차인 거죠. 더 크게 키우는 거잖아요. 미옥이 자기 합리화하듯 중얼거린다. 30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이 설마 문제가 생기겠냐는 막연한 믿음. 맞습니다, 어머님. 가게를 브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세영도 거든다. 엄마, 이번을 놓치면 정말 기회가 없을 거예요. 시장 상황 보세요. 미옥은 가방에서 빨래 집게 장부를 꺼내 만진다. 이 작은 수첩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다. 30년 신뢰, 30년 성실함. 서명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펜을 내민다. 미옥이 펜을 든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이름을 쓰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다. 도장도 찍으셔야 해요. 빨간 인주에 도장을 찍고 서류에 꾹 누른다. 도장에 묻은 빨간 잉크가 손등에 번진다. 마치 피처럼. 축하합니다. 이제 사업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직원의 인사말이 공허하게 들린다. 은행을 나서며 도연이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어머님,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1년 후에는 완전 달라져 있을 거예요. 미옥은 대답 대신 빨간 잉크가 묻은 손등을 바라본다. 왜인지 씻어내고 싶지만 은행 앞에서는 그럴 수도 없다. 여보, 이제 정말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야? 집으로 가는 길에 춘배가 조용히 묻는다. 그런가 봐. 서명했으니까 빚은 잠을 갉아먹는다는데 이건 빚이 아니라고 했잖아. 투자라고. 미옥도 확신이 없는 목소리다. 그날 밤 미옥은 빨래 집게 장부에 새로운 페이지를 편다. 처음으로 보증이라는 글자를 적는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낯선 글자. 이 글자만큼은 내 장부에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미 써진 글자는 지울 수 없다. 마치 오늘 은행에서 찍은 도장처럼. 3개월 후 강릉 외곽 임대 창고에 새로운 기계들이 들어섰다. 스테인리스 통, 자동 응고기, 포장기까지 30년 손맛으로 만들던 두부 공장이 변했다. 어머님, 이제 하루에 두부 1000모도 만들 수 있어요. 도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하지만 미옥의 표정은 어둡다. 기계가 만든 두부는 예전 같지 않다. 콩 비린내는 덜하지만 깊은 맛이 없다. 간수 비율이 이상해. 기계로는 안 돼. 어머님, 표준화가 중요해요. 가맹점마다 맛이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미옥에게는 30년 손끝 감각으로 조절하던 그 미묘함이 전부였다. 습도에 따라, 콩 상태에 따라 달랐던 그 세심함. 첫 번째 가맹점이 오픈했다. 시내 번화가 30평 매장. 깔끔한 인테리어에 미옥내 두부 간판이 번쩍인다. 대박이네요. 오픈 첫날 매출이 80만 원이에요. 도연의 전화에 미옥과 춘배도 잠시 기뻐한다. 80만 원이면 원래 가게 3일치 매출이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매출은 30만 원으로 떨어졌다. 한 달 후에는 20만 원. 사장님, 로열티 입금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맹점주의 전화다. 매출이 예상보다 적어서.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로열티 200만 원 입금이 지연된다. 하지만 나가는 돈은 정확하다. 창고 임대료 월 200만 원. 설비 리스료 월 300만 원. 직원 2명 인건비 월 400만 원. 원두부 재료비 월 300만 원. 각종 공과금까지 하면 매월 1300만 원이 나간다. 도연아, 들어오는 돈은 얼마야? 이번 달은 좀 적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맹점이 오픈했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초기 일주일만 북적이다가 금세 조용해진다. 생산량을 늘수록 손해가 커지는 것 같은데 미옥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어머님, 초기에는 당연해요. 브랜드가 자리 잡으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3개월째도 4개월째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춘배가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여보, 통장 보니까 매달 1000만 원씩 빠져나간다. 들어오는 건 기껏해야 4-500만 원. 그럼 매달 5-600만 원씩 부족하다는 얘기네. 부족한 돈은 카드로 메웠다. 카드 한도가 다 차면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도 한도가 차면 다른 카드. 아버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연말까지는 흑자 전환될 거예요. 도연의 말만 믿고 버텼지만 카드 빚은 어느새 2천만 원을 넘어섰다. 춘배의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다. 180을 넘나드는 날이 많아졌다. 여보, 병원에 가봐.
돈이 어디 있어. 건강이 우선이지. 미옥의 성화에 못 이긴 춘배가 병원에 갔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입원비, 검사비, 약값, 또 다른 지출이 늘어났다. 병원에 누운 춘배가 조용히 말한다. 미호가 우리 뭔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뭐가? 보증이라는 것 자체를. 미옥은 대답할 수 없었다. 빨래집게 장부에 적힌 숫자들이 점점 빨갛게 변하고 있었다. 도연이한테 말해보자.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만 도연은 조금만 더를 반복했다. 새로운 투자자, 새로운 자금, 새로운 희망을 계속 얘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춘배가 쓰러졌다. 새벽 4시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119입니다. 응급환자 신고받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다. 응급실에서 나온 진단 결과는 뇌출혈 위험 단계였다. 즉시 수술은 아니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했다.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혈압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의사의 말에 미옥은 고개를 떨군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병원비가 또 다른 부담이 되었다. 춘배가 입원한 일주일 동안 300만 원이 나갔다. 어머님, 아버님 상태가 어떠세요? 도연이 문병을 왔지만 미옥의 표정은 차갑다. 몸이 말이 아니야. 스트레스 때문이래. 아,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아, 이제 정말 그만하자. 미옥이 단호하게 말한다. 어머님, 이 사업 말이야. 계속하면 우리 다 죽어. 어머님,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요. 이미 다 날아간 것 같은데. 미옥이 가방에서 빨래집게 장부를 꺼낸다. 빨간색 집게가 유난히 많아졌다. 적자를 표시하는 색깔이다. 6개월 동안 3억이 나갔어. 들어온 돈은 1억도 안 되고. 그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미옥은 더 이상 듣지 않는다. 창고 임대료 3개월 밀렸어.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독촉 전화와. 사실 그 문제는 더 심각했다. 다음 날 창고 관리인이 직접 찾아왔다. 사장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미 3개월이나 기다렸어요. 오늘 중으로 밀린 임대료 지불하시거나 아니면. 관리인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날 오후 강제 집행이 시작되었다. 관리인과 함께 온 사람들이 창고 셔터를 봉인했다. 죄송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울리던 그 셔터와는 다른 차가운 소리였다. 미옥은 멍하니 봉인된 셔터를 바라본다. 안에는 아직 못 판 두부 천모와 기계들이 그대로 있다. 세영아, 도연이 어디 갔어? 투자자 미팅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도연은 사흘째 잠수 상태였다. 새로운 자금 조달, 운운하며 사라진 지 일주일이 되어간다. 집에 돌아온 미옥은 우편함을 확인한다. 등기 우편이 수북이 쌓여 있다.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 연대보증채무 이행 최고서, 근저당권 실행 예고 통지서, 생소한 용어들이 가득한 공문서들이다. 여보, 이게 무슨 뜻이야? 병원에서 돌아온 춘배에게 보여주자 춘배의 얼굴이 새하얘진다. 집이 위험하다는 뜻이야. 뭐, 근저당 실행한다는 거야. 경매에 넘어간다는 뜻이지. 미옥은 주저앉는다. 30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세영이한테 연락해봐. 세영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린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영아, 도연이 연락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연락 안 해요. 그럼 이 빚은 어떻게 해? 엄마, 저도 연대보증 섰거든요. 세영의 고백에 미옥은 말문이 막힌다. 너도 저도 서명해야 한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연대보증에 덫에 걸려 있었다. 그날 밤 미옥은 빨래집게 장부를 펼쳐본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기록해온 이 장부에 이제는 없던 글자들이 가득하다. 보증, 연대보증, 근저당, 기한의 이익 상실. 보증만 부탁한다던 말. 내 장부에는 없던 글자들이더라. 미옥의 독백이 깊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든다. 2개월 후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30년 살던 보금자리가 법원 공고를 통해 타인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미옥 씨, 이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새 집주인이 점잖게 물어보지만 사실상 통보다. 일주일, 아니 사흘만 더 주세요. 미옥의 목소리가 떨린다. 갈 곳이 없다. 강릉역 근처에서 겨우 찾은 곳은 월 30만 원짜리 쪽방이었다.
화장실은 공용, 방 크기는 겨우 3평. 30년 살림살이 중 간신히 들어간 것은 옷 몇 벌과 빨래 집게 장부뿐이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춘배가 좁은 방 한켠에 앉아 한숨을 쉰다. 혈압약을 먹어도 머리가 계속 아프다. 밥은 어떻게 해 먹지? 가스레인지도 없는 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기포트로 끓인 컵라면이 전부다. 여보, 컵라면 하나씩 나눠 먹자. 미옥이 컵라면을 반으로 나누어 그릇에 담는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던 손으로 이제는 컵라면을 나누고 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었던 것. 춘배의 말에 미옥은 대답할 수 없다. 사실 자신도 같은 생각이다. 밤 10시가 되면 옆방에서 TV 소리가 들린다. 벽이 얇아서 모든 소리가 다 들린다. 30년 만에 처음 겪는 남의 시선, 남의 소리. 새벽 4시.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깬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 만들 두부도 없다. 미옥은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다. 30년 동안 안 빠뜨리고 일어났는데 며칠째 이런 일상이 반복될 때 쪽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미옥 씨 계세요? 오복의 목소리다. 오복 씨. 어떻게 알고? 시장에서 소문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오복이 들어서더니 좁은 방을 둘러본다. 표정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살고 계셨구나. 부끄럽습니다. 미옥이 고개를 숙인다.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사기당한 건데. 오복이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낸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일단 현실 파악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직 신용협동조합 직원답게 오복은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은행 대출 잔액이 2억 8천만 원, 카드 대출이 6천만 원, 창고 임대료 연체분 1,200만 원, 기타 미지급금 600만 원. 총 얼마예요? 4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다. 30년 두부 장사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 이걸 어떻게 갚아요?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개인회생이 뭐예요?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빚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오복이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들. 지금 수입이 없는데 일단 일자리부터 구해야겠네요. 그때 춘배가 조용히 말한다. 미호가 다시 두부 만들어보자. 어디서? 리어카라도 끌고 3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이다. 리어카. 미옥이 그 말을 되낸다. 30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처럼. 그런데 미처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오복이 조용히 말한다. 무슨, 많지는 않지만 리어카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요. 30년 단골로 받은 정 생각해서 오복의 제안에 미옥은 눈물이 난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것 없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요? 사위와는 완전히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법적 대응도 생각해 보세요. 법적 대응? 그분이 한 일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오복은 미옥의 빨래 집게 장부를 가리킨다. 이 장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네. 자세히 보면 도연 씨의 거짓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미옥은 30년간 소중히 지켜온 그 장부를 바라본다. 설마 이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열쇠가 될 줄이야. 일단 리어카부터 시작해보죠. 네. 그리고 미옥 씨, 앞으로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네. 장부는 냉정해야 합니다. 오복의 조언이 쪽방 안에 울려 퍼진다. 일주일 후 오복이 다시 쪽방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다. 미옥 씨, 장부 좀 다시 보여주세요. 미옥이 빨래 집게 장부를 꺼내자 오복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본다. 역시 대단해요.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니. 뭐가 대단해요? 여기 보세요. 사위가 보여준 가맹점 수익 전망과 실제 입금 내역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복이 파란색 빨래 집게로 분류된 페이지를 가리킨다. 여기 2월에는 가맹점당 월 300만 원 수익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0만 원도 안 들어왔네요. 그게 증거가 돼요? 물론이죠. 허위 정보로 보증을 유도한 증거입니다. 오복이 계속 장부를 넘긴다. 그리고 여기 설비 구입비 3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어치만 샀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썼다는 기록도 있고 빨간색 빨래 집게 부분이다. 이건 자금 용도 전용이에요. 이것만으로도 형사고발감입니다. 형사고발. 미옥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네. 사기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복이 가져온 파일을 펼친다.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민사와 형사, 어떻게 다른 거예요? 민사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죠. 형사는 사기죄로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는 거고요. 춘배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민사는 승소해도 도연 씨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려워요. 형사는 처벌은 되지만 피해 회복과는 별개고요. 그럼 둘 다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다만 형사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니까 쉽지 않죠. 오복이 장부의 특정 부분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장부가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순으로 기록된 거짓 정보들, 자금 유용 내역, 실제 손실 규모까지 다 있으니까. 미옥은 30년간 습관적으로 기록해온 그 장부가 이렇게 중요한 무기가 될 줄 몰랐다. 그런데 딸은 어떻게 해요? 딸도 연대보증인이니까 법적으로는 같은 책임이에요. 하지만 속은 것도 같죠. 세영이도 피해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만 경제적으로는 선을 그어야 해요. 오복의 조언이다. 왜요? 또 당할 수 있어서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미옥은 한참을 고민한다. 응징할 것인가 단절할 것인가. 저는 복수보다는 단절을 택하겠어요. 어떤 뜻이에요? 민사로만 하겠어요. 사위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춘배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그게 좋겠어. 현명한 판단입니다. 오복이 동의한다. 그럼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어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전액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집값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집값. 30년 살던 집의 가치만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미옥 씨. 네. 이 장부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네. 이게 지금 유일한 무기예요. 미옥은 빨래 집게 장부를 가슴에 꽉 안는다. 30년 간직해온 기록들이 이제는 정의를 위한 증거가 되었다. 오복 씨,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것 없어요. 저도 30년 단골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앞으로는 누구도 쉽게 믿지 않겠어요. 그게 맞아요. 장부는 냉정해야 하고 감정과 거래는 분리해야 해요. 오복의 말이 쪽방 안에서 메아리친다. 그날 밤 미옥은 새로운 빨래 집게 장부를 준비한다. 이제는 복잡한 보증도 화려한 확장도 기록하지 않을 장부. 오직 정직한 거래만 담을 깨끗한 장부. 6개월 후 강릉역 앞작은 리어카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다. 미옥과 춘배가 다시 두부를 만들고 있다. 따끈따끈한 수제 두부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작지만 두부 맛은 여전하다. 30년 손맛이 기계를 거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진하다. 사장님, 여기서 장사하시는 줄 몰랐네요. 오복이 찾아와서 두부 한 모를 산다. 오복 씨, 반가워요.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역시 기계로 만든 거랑은 확실히 달라요. 몇 명의 옛 단골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 30년 단골의 힘이다. 그런데 사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오복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합의했어요. 집값이 60% 정도 받기로. 그래도 다행이네요. 분할로 받기로 했어요. 10년간 매월 200만 원씩. 많지는 않지만 리어카 장사와 합치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한 금액이다. 세영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선을 그었어요. 미옥의 답변이 담담하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난다. 세영이다. 걸음을 주저하며 다가온다. 엄마. 세영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인다. 세영아. 미옥은 리어카 천막을 정리하는 손을 멈추지 않는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알고 있어. 나도 집 뺏겼어. 도연이 그러고 나서 연락도 안 하고 세영도 연대보증이 피해자가 된 것이다. 엄마,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 내가 도와줄게. 미옥은 천막을 반쯤 내리며 대답한다. 세영아, 넌 딸이고 난 내 삶을 사는 거야. 엄마, 용서는 한다. 하지만 이제 각자 살자. 미옥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너는 내 가족 챙기고 나는 내 가족 챙길게. 경제적으로도, 특히 경제적으로. 경제적 단절을 분명히 선언하는 미옥. 30년 만에 내린 냉정한 결정이다. 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선다. 뒤돌아보며 한 번 더 엄마 라고 부르지만 미옥은 돌아보지 않는다. 잘했어요. 오복이 조용히 말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미옥은 리어카 천막을 완전히 올리지 않는다. 예전 가게 셔터처럼 반쯤만 올린 채로 장사한다. 더 이상 완전히 열지 않는다는 상징처럼. 춘배가 조용히 말한다. 이제 빚은 잠을 갉아먹지 않네. 응.
우리 장부에 없던 글자들은 이제 없으니까. 미옥은 새 빨래 집게 장부를 꺼낸다. 깨끗한 첫 페이지에는 오늘의 매출만 간단히 적혀 있다. 두부 20모 판매, 현금 4만 원. 단순하다. 복잡한 보증도, 화려한 확장도 없는 정직한 기록. 사장님, 내일도 나올 거죠? 단골 할머니가 묻는다. 네, 매일 나와요. 새벽 6시부터.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 달라졌다. 이제는 확장을 꿈꾸지 않는다. 현재에 만족한다. 해가 질 무렵 미옥은 리어카를 정리한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네. 그러게. 남 보증도 안 서고 빚도 없고 강릉역 앞 작은 리어카에서 30년 손맛이 다시 시작된다. 이번에는 품위 있게 단순하게. 사랑은 보증이 아니다. 장부는 냉정해야 한다. 미옥의 마지막 독백이 저녁 바람에 실려간다. 리어카 위 작은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린다. 미옥내 두부 30년 전통 손맛. 화려한 프랜차이즈 간판은 아니지만 진짜 베개에 무게가 있다.